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아발란체 런칭 특집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름 그대로 이캐시의 핵심 기술인 아발란체 합의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엔트로피가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10분마다 겨우 한 번 합의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현금으로 쓰기에는 왜 느린지, 여기까지 살펴봤죠. 이제 2편에서는 엔트로피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발란체 합의 프로토콜의 구조와 51%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를 한글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블록 생성을 기다리지 않는 합의. 1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10분 만에 블록이 생성될 때만 합의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계속 증가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발란체의 알고리즘은 이와는 반대로 노드들이 블록의 생성과 전혀 관계없이 계속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트랜잭션 봤어? 이 트랜잭션 어떻게 보고 있어? 너는 이 블록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서로 노드끼리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네트워크 전체가 서서히 하지만 매우 빠르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역시 아발란체, 한국말로는 눈사태죠.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사태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한 눈더미가 계속 아래로 굴러가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급격하게 커지면서 산 전체를 덮어버리죠. 아바란체 합의 알고리즘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소수의 노드들끼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네트워크 전체가 점점 더 같은 대답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지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하나의 결론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합의가 빠르고 강력하게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발란체 프로토콜의 기본 작동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노드가 하나의 대상,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이야기하죠.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몇 개의 노드만 랜덤하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현상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중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네트워크 전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점점 모두가 다 같은 답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발란체의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엄청 복잡한 수식보다 여러 번 묻고 다수의 의견으로 맞춰가는 것.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방식은 10분 동안 엔트로피가 쌓이고 블록이 나올 때 한 번 엔트로피를 낮추는 구조였다면 아발란체는 지속적으로 엔트로피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들이 블록의 생성과 무관하게 계속 서로에게 상태를 묻고 계속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네트워크 전반의 혼란도를 항상 낮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블록이 새로 생성이 될 때쯤이면 노드가 거의 다 같은 상태를 바라보고 있고 블록은 그 이미 합의된 방향을 그냥 확정시키는 도장 찍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발란체 합의가 돌고 있는 시점에서 블록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새로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모두 잃어버리는 걸까요? 1편에서 봤던 비트코인의 관점과는 다르게 이때는 이미 네트워크 대부분이 어떤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어떤 체인을 따라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일치된 관점을 모든 노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은 혼란을 정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정리된 기록을 기록으로 박아버리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캐시는 합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록은 블록 단위로 하게 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51%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는 누군가 네트워크 전체에 과반수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가진 공격자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자가 혼자서 비밀리에 체인을 만들고 블록을 채굴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노드들은 평소처럼 공개 체인을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공격자가 자신이 숨겨둔 체인을 갑자기 공개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 체인이 더 긴 체인이라면 노드들은 규칙에 따라서 그곳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체인 리오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줄 알았던 거래가 뒤집히고 더블 스pen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블 스pen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고 하는 상점에 지불하는 척만 하고 B라고 하는 상점에 가서 다시 또 결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A라는 상점은 결제는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노드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노드 입장에서는 이 블록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건지, 그런데 내가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못 봤던 건지, 아니면 지금 공격자가 새로 공개를 한 건지, 이러한 점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지연, 연결 끊김, 패킷 손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단순히 늦게 봤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더 긴 체인을 따르는 단순한 규칙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51%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발란체 방식에서는 새로운 블록이 들어왔을 때 노드가 이것을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노드에게 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블록을 받았는데 너희도 이 블록을 너네 체인 끝에서 보고 있니? 이러한 질문을 여러 노드들에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곧 이런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드가 아니 나는 다른 블록을 최신으로 보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블록은 갑자기 튀어나온 수상한 블록이 됩니다. 즉 공격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집단의 의견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온 체인이나 블록이 공격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발란체가 강력한 또 하나의 이유는 네트워크 전체가 동의했던 시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 A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대부분 이미 여기가 최신이다 라고 아발란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상태라면 그 이후 어느 순간 누군가 블록 B를 통해서 통째로 갈아엎는 새로운 체인을 갖고 오게 되더라도 네트워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블록 A까지만 동의했잖아. 이건 누군가 뒤늦게 장난치고 있는 걸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작업량을 가진 체인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이건 공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발란체는 노드가 혼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노드의 의견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집단 기억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합의했었는지를 모두 공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긴 체인이니까 무조건 따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했던 역사를 무시하는 체인은 거부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발란체가 51% 공격에 훨씬 강한 합의 구조인 이유입니다. 자, 1편에서 잠깐 이야기가 됐었던 하트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비트, 이게 무엇인가 했었죠? 가끔씩 채굴자들이 물량을 과하게 몰아넣게 된다면 어떤 구간은 블록이 너무 빨리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한참 동안 블록이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의 전송 시간이 10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아니라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어쩔 때는 10분이지만 어떨 때는 1시간이 지나도 전송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하트비트 기능은 너무 빠르게 연속으로 블록이 들어올 경우 노드가 그 블록을 바로 체인에 연결하지 않고 일단 보류 상태로 옆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발란체 투표를 통해 다른 노드들도 이걸 정상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체크합니다. 다 같이 이건 괜찮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연결을 하고 다 같이 이건 너무 수상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트랜잭션이나 블록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 덕분에 블록 생성 간격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사용자는 어쩔 땐 미친 듯이 빠르고 어쩔 땐 한참 뒤에 나오는 이러한 불안한 경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발란체 프로토콜은 단순히 합의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측면에서는 51% 공격을 방어하고 수상한 블록과 체인을 네트워크 전체가 공동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블록 간의 간격을 더 안정화시키고 언제 블록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즉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는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발란체 프로토콜을 아주 직관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드들이 서로 계속 묻고 서로에게 맞춰가며 공격은 함께 거부하는 합의. 기존에 채굴자가 만든 블록만 믿지 말자라는 모델에서 네트워크 전체의 집단 지성을 믿자라는 모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캐시가 아발란체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아발란체의 구조와 51% 공격 방어, 그리고 하트비트까지 다뤄봤는데요. 이제 3편에서는 아발란체를 더 직접적으로 사용자 경험에 연결한 기술, 바로 사전 합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캐시가 2초에서 3초 안에 거래가 확정되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지, 왜 이게 사용자의 심리나 상점의 입장, 그리고 실생활 결제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실제 결제 시나리오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3편의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3초의 혁명. 이제 진짜 디지털 현금의 속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